보수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더 보수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좀 일찍 하니까 좀 그러네요. 예. 그럼 일찍 하고 일찍 끝나고 좋죠, 뭐. 아니,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택시를 1시간 일찍 반납해야 돼가지고 조금 더 박진감 있게 택시를 몰았습니다. 그렇구만. 그래요. 자,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를 권고했는데, 재수사 권고, 또, 뇌물과 전 정권 시절 청와대로 비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두 분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대중의 관심이 있는 사안, 그러니까 이 성접대 관련한 부분과는 재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뇌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근데 이것도 지금 공소시효가 뇌물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과연 이 일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어떤 은폐나 조작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저는 그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인사 검증에 실패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따져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전반적으로 있었던 이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전 정부 일이라 가지고 그 인사들이 이미 다 퇴임한 이후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인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대중이 아주 검증하고 싶어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아까 말했던 전자에 해당하는 그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내용들일 텐데 그거는 재수사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어떤 게 쉽지가 않다고요? 재수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아니, 특수관광을 하면 공소시효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적용한 데 있어가지고 일사부재리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려면 할 수 있지만은. 재판도 안 했는데요, 뭐. 그러니까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겠지만은 저는 정권에서는 오히려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걸 뭐 의도된 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흠집이 나는 상황은 후자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어서거든요. 덮었다. 이미 김학의 씨는요, 인천공항에서 도주하려고 한 것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이미 김학의 개인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평가를 다 끝냈다 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두 가지 이유에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 의도 공방으로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다 알다시피 조금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도 얘기했듯이 황교안 대표를 뭐 겨냥하는 듯 하다가 요즘에 살짝 곽상도 의원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타겟이 변하는 거 보면 뭔가 자신들이 어떤 특별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 하나 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과거사위원회가 얘기한 것도 보면은 뭐 주로 얘기하는 거 발표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여튼 무슨 뭐 정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한 문서가 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미루는 식으로 논란이 오가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서로 공방하다 끝날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뻔히 알면서 왜 이 문제를 제기했을까라는 생각에 미칠 수밖에 없고, 또 그건 뭐 국민들이 다 알죠. 현재 여러 가지로 곤란한 처지에 처한 여권에서 그걸 좀 덮으려고 하는 어떤 이불식 이슈 아닌가. 이런 사람들도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 이 여권에서 요즘 뭐 지지율 떨어지고 또 황교안 전 장관이 당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 오르고 하니까 일부러 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결과가 이렇게 뻔할 텐데, 본인도 알면서 이걸 왜 꺼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걸 통해서 본인들이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이 자기들이 이슈를 아주 반등시킬 거다. 이런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명한 거는 이렇게 정치를 전문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자신들의 지지자를 좀 결집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겠구나. 하지만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국민 다수 좀 중간층적인 사람들한테도
야, 이 사람들 왜 지금 10년 전 거를 다시 들고 나오지? 현재 그 당장 급한 사람도 많은데. 예. 이런 생각을 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특수강간 사건이든 어쨌든 간에 혹은 이걸 덮었든지 청와대에서 덮었든지 어쨌든 간에 그건 지켜봐야 할 거고 확실한 것은 검찰이 2번이나 무혐의 처리했다. 그것도 누가 봐도 김학의라고 보이는 뻔한 동영상이. 그러면 당시 검찰이 그 사건을 은폐한 시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네, 당연한데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요즘에는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 권력불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권이 이제 스스로 이걸 다 허물어뜨는데 여권의 어떤 그 정당 이런 쪽에서 공공연하게 황교안 공공연하게 뭐 곽상도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실제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봐도 황교안 당시의 법무부 장관은 뭐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힘이 없는 자리인지. 뭐 그리고 또 곽상도 당시 수석 지금 현재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하게. 당시에 최동욱 이 사람이 검찰총장으로서 총책임자야 했고 이 사람하고 동기동창인 이모 변호사가 경찰에 수사할 때 김학의 수사할 때 김학의 옆에 붙어가지고 그 변호하면서 경찰도 올라 들락날락했다. 예.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자꾸 보면은 검찰 내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겠지만 현 여권에서는 뭐 여기와 관련해서 뭐 곽상도 뭐 처음에는 황교안 이 얘기를 이렇게 뭐 꺼낸단 말이에요. 그 본인들 스스로 제가 볼 땐 이렇게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규정 짓는 건데 예. 저희가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 김학의 수사하라 이게요. 예. 왜 자꾸 그 엉뚱한 데다가 화살을 돌리냐 이거죠. 예. 곽상도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 책은 어떻습니까? 곽상도 의원은 지금 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 이야기를 꺼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곽상도 의원이 공격수 역할을 최근에 좀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예봉을 꺾으려는 의도는 확실히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 곽상도라는 이름이 거의 뭐 며칠째 지금 헤드라인을 도배하고 있는데 네. 정작 그럼 곽상도가 뭘 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나와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당연히 곽상도 그 당시 수석이 민정수석이었으니까. 수석이니까 몰랐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거꾸로 그러면 반론은 나오기 시작한 게 그러면은 수석 밑에서 공직기강 비서관 했던 건 조응천 의원은 그러면은 몰랐겠느냐. 왜 거긴 안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저는 뭐 둘 다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 김학의 건이나 장자연 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들이 그 내용 자체에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을 사실상에 성접대 이용했다는 이런 것 예. 때문에. 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든지 이름이 스치면은 안 좋은 겁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근데 서로 이름 밀어넣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전 이런 것보다 아까 말했듯이 만약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은폐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현재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입된 정황이 있다면은 정황을 명명백백히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곽상도가 뭘 했다. 곽상도 의원이 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곽상도 의원이 수사받아야 된다 생각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곽상도 의원이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 몰랐겠느냐 라고 남의 이름 하나씩 밀어넣기 이렇게 하면은 예. 이거 그대로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예. 야권이. 지금 만약에 인사검증 실패하는 것들 이번 청문회에서 나오는 것들 조국 수석이 몰랐겠느냐 이런 것들 예. 알고 은폐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보면은 서로 근데 이렇게 이제 이름 밀어넣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우파는 소위 말하는 합리적 추론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 싫어하는데 요즘에 우리가 그거 배웁니다. 그 여권이 옛날부터 사용하기 좋아하는 그 합리적 추론. 곽상도가 그 위치에 있었는데 몰랐겠냐. 뭐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 몰랐겠냐. 이런 식의 그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합리적 추론이라는 거를 이렇게 함부로 남발을 하면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했듯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예. 근데 조응천 의원은 오늘 경향신문에 입장을 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 측에 이제 그걸 문의했는데 경찰 측에서 뭐 실제 내사도 안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아무리 공직기관 비서관이고 하더라도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저도 그거 봤는데 애매해요, 내용이. 네. 자기가 꼭 집어가지고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 됩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런 소문이 있는데 곤란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의 첩보 보고는 예.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책임 회피적인 발언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도 뭐 이렇게 그때 일을 밝혔으니까 지금 조응천
의원 이외에도 박관천 전 경정이라든가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입장을 당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문제 있어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했어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제가 볼 때 우리 빤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저 서로가 이게 관계자들이 그 첩보가 보고 오고 가고 할 때 과연 이 민정수석이 딱 작심하고 그 중에 하나를 딱 잡아내가지고 요건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자기가 직접 발언하고 누구를 불러서 무슨 뭐 추궁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게 지금 안 드러나잖아요. 요즘에 그 얼마 전에 누구죠? 김태우 씨가 그 폭로할 때 자기 윗선이 어떤 첩보를 했더니 그거를 꼭 집어가지고 자기 동기니까 그거 전화해가지고 야 걔가 어떻게 걸렸더라 이거 좀 알아봐라 이런 식의 행위를 했으면 모를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없어요 지금 곽상도는. 그럼 공직기강 비서관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그 민정수석은 몰랐다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몰랐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이런 식의 어쨌든 인사에 관련된 사안들은 저희가 딱 보셨습니까? 이 김학의 그 차관에 대한 건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사안이 중차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성접대 동영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위에 올렸고 분명히 인사 책임자 인사에 대해서 이거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이건 내 선에서 오케이다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사안입니다. 성접대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고는 어떻게 꾸역꾸역 올라갔을 거라 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은폐 지시할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 있었겠느냐? 천만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박근혜 정부 안 무너졌을 거라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운영 방식 자체가 중간에서 민정수석이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 물론 고위직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된 인사에 대해 가지고 직접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이나 아니면 본인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은 출연 정부가 왜 무너졌겠습니까? 더 윗선에서 지시할 수도 있고 모든 걸 회피하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그 정부가 망한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보고서가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태우 수사관의 바로 윗선인 그 박아무개가 김태우 수사관의 보고를 딱 받고 자기 동기가 여기 해당되니까 거기 전화해가지고 야 걔가 이거 걸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라 라고 했대잖아요.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했죠. 그런 식의 행위를 예컨대 조응천이나 곽상도가 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했다면은 아마 이번에 과거사위원회가 이거를 내놨어야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 얘기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조응천도 그래요. 봅시다. 통과 경로했고 곽상도도 그지 않아요.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그 유의미한 증언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증언이 어떤 것인지 검찰이 다시 조사하면 나오겠죠. 그래야죠.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연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권이 압력 넣어서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권이 압력을 넣었다기보다는 일정 영향을 미친 건 맞는데요. 저는 거기에 법원이 영향 받았다고 또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장판사가 내놓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놓은 이 논리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보니까 생소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법원에서 나온 거니까 존중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 구속 상태로 이제 수사를 받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부터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번 정부에서 참 희한한 걸 보여줬던 게 뭐냐면은 이번 정부에 제가 누군지 다시 상기시키진 않겠습니다만은 3번 영장 때려가지고 결국 구속시킨 사람도 있어요. 배임 혐의부터 다 해가지고 끌어넣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정권의 의지 또 검찰의 의지를 이번에 한번 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보수 진영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구속 시도 실패, 2번, 3번에서 다 잡아넣었었는데 이런 아주 중차대한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 가지고 과연 그런 수사를 진행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영장 판사가 상당히 다분히 의도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어떤 그 영장 기각 판결문을 다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최순실 일파가 국정을 좀 망가뜨려서 그래서 현 정부가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걸 좀 대신해 준 거 아니냐. 일단은 그 최순실 일파라고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예요. 이게 법률 용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최순실이 주고 그다음에 최순실이 의해서 조종당하는 박근혜 이 일파가 국정을 망쳤기 때문에라고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가 이 정치적이다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이구나. 그러면은 검찰이 영장을 다시 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해야 된다 보는데요. 해야 된다. 안 할 것 같고요. 그 판사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환경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최순실에 의해서 임명 또는 뭐 인사상의 이익을 봤다는 구체적인 증거라도 있는 것인지 거기서 뜬금없이 최순실 일파가 왜 나온지 저는 모르겠어가지고 예. 그거 명백한 인과관계 설명 못하면요 환경부 그 블랙리스트에 이름 올라 있는 분들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분들이 예. 최순실 때문에 임명된 분이란 걸 누가 예. 어떤 식으로 입증했습니까? 자, 문제는 뭐 전 정권에서 그렇고 전 정권도 그렇고 뭐 이번 정권도 그렇고 끊임없이 블랙리스트 논란 불거지고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명박 정부 때는 보수신문에서 노무현 정권 때 자리 찾은 사람은 다 나가라 이렇게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정권이 바뀌면 또 그 반대가 되잖아. 진보 언론에서 보수 언론 나가라. 그리고 뭐 나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코드 인사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해야 된다. 코드 인사는 안 된다. 매번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 앵커가 참 잘 지적했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 문화가 2017년 3월 10일 전과 후가 저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 2017년 3월 10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 대통령 탄핵 결정 낸 날이에요. 헌재에서. 예.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체크리스트였던 게 나중에 블랙리스트가 됐고 과거에 1호 당원의 당 지도였던 게 나중에 공천 개입이 됐어요. 그 전에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쭉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가서 다 이런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코드 인사.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공천 개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탄핵단 이후로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바뀌었어요. 180도. 예. 근데 자꾸 이 정부는 이 바뀐 상황에서 자기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 탓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저는 우리 같이 정권을 뺏긴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정권을 찾아도 저렇게 이제 못하겠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그 덕에 정권을 뺏었으면서 그 자기들이 정권을 찾은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세상이 바뀐 걸 본인들 스스로 모르고 옛날에 하던 거 니네도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저는 이거 상당히 예. 이제 이 현재 상황을 모르는 거다. 예. 어떻게 한번 바꿀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애초에 작은 정보로는 이제 다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환경부 산하에 그렇게 수많은 기관들이 달려가지고 솔직히 뭐 하는지도 모르고 미세먼지는 해결도 못 하는데 주렁주렁 달려서 감사에 무슨 이사장이니 뭐 다 나눠 먹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그 자리가 있으면 이 일은 반복될 것이고 예. 문재인 정부 처음에 선거 칠 때 뭐 했습니까? 1,400명의 교수들이랑 뭐 이런 사람에서 포럼에서 자문단 꾸린다고 했잖아요. 그 1,400명이 왜 거기에 몰려들었겠습니까? 1,400명이 문재인 그 당시 후보 한 번씩 만나보지도 못했을 텐데 예. 나중에 다 무슨 낙하산 떡고물 이런 걸 생각하고 간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애초에 그런 구성이 안 생기려면은 지금 무슨 뭐 환경부 산하의 연구원이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는 연구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별로. 다 제가 봤을 때는 없애버리고 재산 그 세금 먹는 하마들 굳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어떤 미국식으로 민간 싱크탱크를 두고 거기에 필요한 국책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매번 뭐 정권 맡길 때마다 갈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애초에 연구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싹 갈아야 싹 가는 게 아니라 싹 없애야 되네 봤을 때. 근데 내 생각에 이준석 최고위원 이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있잖아요. 바꾸려다 보니까 실제 비현실적이 된 거죠. 내가 하나 예만 들면 미국에서 트럼프는 자기 딸을 갖다가 백악관에 무슨 고문으로 들여놔요. 우리나라에서는 난리 났을걸요? 제가 볼 땐 민주주의 가장 선진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블랙리스트 건은 상당히 너무 오버했다. 현재 정부, 검찰, 재판 이 부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일정하게 과거에 잘못 판단한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동차 검사소도 왜 나라가 운영해야 되고 조폐공사도 왜 나라가 돈을 찍어야 됩니까? 딴 나라는 다 민영화해서 잘하고 있어요. 나머지 얘기는 다음 주 들읍시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